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PPT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자르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픽토그램을 잘라 인포그래픽 차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모양과 크기가 다른 로고를 보기 좋게 맞추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PPT의 자르기 기능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픽토그램을 활용해 인포그래픽 차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재 픽토그램을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의 인포그래픽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복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2번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시행을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픽토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세요. 자르기한 픽토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색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색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역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색 버튼에서 이제 회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픽토그램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색깔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그냥 원래 있는 그냥 검정색으로 쓰셔도 됩니다. 슬라이드의 빈 곳을 드래그해 픽토그램을 선택합니다. 정렬해서 맞추면서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G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4번 더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4번 더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슬라이드의 빈 곳을 드래그해 픽토그램을 선택합니다. 정렬해서 맞춤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색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르기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르기. 이 정도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자르기 하고 더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르기 하고 내려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 그대로 들어가겠어요. 같은 요령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주시고 이 픽토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르기를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취소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이렇게 자르기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검정색 그대로 두고 왼쪽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회색으로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놓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뭐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꼭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르는 것만 할 필요는 없고요. 사방에서 다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하셔서 복제하시고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추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로고를 화면처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편집할 로고를 더블 클릭하고 자르기에서 일단 비율을 설정을 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1:1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르기를 눌러주고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이제 둥근 상태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로고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인스타그램은 뭐 모서리가 둥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자, 틱톡 로고를 역시 더블 클릭을 하고 자르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에 아마 1:1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1을 선택해서
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자르기를 눌러주고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서 모서리가 두번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조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원래 트위터였는데 지금 이제 X.com으로 바뀌었죠. 자, X를 역시 더블 클릭을 하고 자르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에서 1대1 해주시고 다시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서 모서리가 동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크기 맞추는 거는 인스타를 보겠습니다. 인스타를 크기를 줄여서 4.5포인트를 줄여볼까요? 나머지도 선택을 해서 높이를 4.5로 이제 반대쪽 너비도 자동으로 4.5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인스타 로고의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다른 것보다 더 둥근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얘를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요. 틱톡 로고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은 모양 조절 핸들이 있어요. 이걸 드래그를 해주면 이게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춥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서식복사라는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 로고를 선택하고 홈 탭에 보시면 서식복사라고 있습니다. 서식복사를 한 번 클릭하면 한 번 복사가 되고 두 번 연속 클릭하면 계속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복사를 더블 클릭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에 붓이 나타나면 페이스북 로고를 클릭하면 이제 모서리가 둥근 정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X 로고도 클릭하고 자, 달라졌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얼추 모서리가 둥근 형태가 이제 비슷하게 배치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유튜브 로고인데, 유튜브 로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그냥 단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저는 그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린 다음에 너비하고 높이를 4.5, 4.5로 설정을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가 스포이드로 바뀌면 유튜브 로고의 빨간색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윤곽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재생 버튼 어떻게 하냐? 그냥 삼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도형 목록을 여시고 여기 보면은 기본 도형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네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핸들을 Shift 드래그를 해주면 이제 90도 각도로 회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5도 각도씩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빨강색 도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색깔은 다른 채비색에서 표준 탭에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두 개의 중심을 맞춰야 되니까 두 개 다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정렬해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을 클릭을 해줍니다.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타 위에다 갖다 놓고 모양 조절 핸들을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가 보이도록 해준 다음에 모양 조절 핸들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르기로 그림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수평 복제를 해주시고요. 역시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다시 한번 수평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차례로 클릭해서 3개의 이미지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 버튼을 누르시고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ESC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이 한 장, 이제 그림이 한 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장이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자르기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표시되는 메뉴에서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자르기 핸들이 나타나고요. 자르기 핸들을 드래그를 해서 자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적당히 자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한번 자르긴 하는데 이 자르기 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보다 딱 원하는 위치를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잘려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게 하는 거죠. Alt 드래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전체 보기 버튼, 확대 축소 버튼 오른쪽에 있는 게 전체 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잘려진 거 확인하고 ESC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르기가 종료되면서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지금 자르기가 제대로 됐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선택을 해보면 제대로 잘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뒤에 있는 이미지를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역시 처음에는 대략 잘라낸 다음에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하고 다시 자르기 핸들을 드래그 하는데 이때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아주 거의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 보기를 누르고 ESC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른 이미지, 두 번째 자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원본 이미지의 색깔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밝기 조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 밝기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고 표시되는 이 리본에서 왼쪽을 보시면 태양 아이콘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수정 버튼이고요. 이걸 눌러주면은 선명도하고 밝기 대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둡게 만들어주면은 잘려진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놓고 그냥 발표를 하셔도 되는데 혹시 약간 더 효과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잘려진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림 효과에서 뭐 그림자에서 그림자를 설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 첫 번째 걸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닦아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닦아내게 되는데요. 효과 옵션 버튼 누르고 왼쪽에서를 선택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을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도구의 결합한다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닦아내기를 클릭하고 효과 옵션에서 왼쪽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지워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없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이제 제거를 눌러주면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런 동일한 애니메이션은 이제 애니메이션 복제 기능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잘려진 애니메이션 적용된 이미지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 보면 애니메이션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누르면 한 번만 복사가 되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러 번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복사를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트에 붓이 나타나면 다른 잘려진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에 이제 번호가 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첫 번째가 닦아내기 되면서 나타나고, 두 번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나는 한 번만 누르면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원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ESC를 눌러서 쇼를 닫으시고요.
2번 애니메이션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 표시 버튼을 눌러주고 지금 기본이 클릭할 때 시작인데요. 이거를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 즉 1번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애니메이션 실행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고 싶다면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번호가 사라지고 이 사각형이 시간을 얘기하는데 들여쓰기 돼서 시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고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르기 기능으로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차트를 만드는 방법, 모양과 크기가 다른 로고를 보기 좋게 맞추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자르기 기능은 확실히 여러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